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보시죠. 진안 신문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진안 지역 장애인단체 직원들의 기사를 다뤘습니다. 신문은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A씨가 8년 전 80만 원으로 시작해 올해는 155만 원을 받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 근무하는 B씨도 20년 가까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앞서 지난해 진안 지역 시설과 단체 19개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고 보도했으며 형평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무주신문입니다. 5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무주 겨울 강수량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월 평균 4mm에 불과해 보리와 밀은 나오던 싹이 마르고 사과나무 등의 과수에서도 가지가 마르는 등 겨울 가뭄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월 강수량은 농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작물이나 과수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군 풍산면 하중마을에서 대대로 이어온 우물제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하중마을 우물제는 매년 음력 2월 1일 안녕과 풍요를 빌며 마을 공동우물에서 드리는 제사로 전국적으로도 희귀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풍습을 이어온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장학금 기준이 대학 등록금 위주로 맞춰져 있어 대학 진학자와 비진학자 사이에 지원금 차이가 나타나고 반값 등록금 사업의 경우 소득이 낮고 성적이 우수하면 장학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 대상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등 차별 없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실었습니다. 네, 이번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지원하는 근농장학사업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종철 편집국장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지원하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농장학금은 부안군이 운영하는 장학제도죠. 그러니까 부안 군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익히 알려진 대학교 등록금 반절을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반값 등록금 이외에도 다자녀와 특기생을 위한 장학금, 취업이나 창업에 뛰어든 비진학생 지원금 등 약 7개 정도의 장학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 기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장학금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이유는 장학금의 재원이 차별 없이 만들어진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지급은 차별적으로 되기 때문인데요. 이 재단에 모인 기금 대부분이 부안군 세금이거나 부안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1만 원씩 자동이체 또는 부안 지역 사회단체들로부터 모아진, 그러니까 평등하게 만들어진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부안 국민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학을 간 학생과 가지 않은 학생 등 일종의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기사에서 썼지만은 대학을 간 학생은 4년간 매년 평균 95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서 비진학,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은 50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 학원을 다녀야만, 그것도 학원비 3개월분 정도만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이들 모두가 다 부안 국민의 자녀인 점을 볼 때는 이런 지원금의 차이는 불평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지금 장학사업 중에서도 특히 이 반값 등록금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반값 등록금은 말 그대로 이제 등록금의 반절을 장학금으로 주는 제도인데요. 반절이라는 것을 계산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에는 학생 개인이 학교로부터 받은 성적 장학금이나 소득이 낮아서 받은 국가 장학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제한 후에 남은 돈의 반절을 근농 장학금에서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집안 형편이 좋아가지고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이거나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더 지원이 되는 역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을 통해서 차별 없이 모아진 장학금이 반값과 등록금이라는 지급 기준 때문에 어려운 학생에게는 조금만 지급되는, 어찌 보면 장학금의 순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 기준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 네. 같은 지적에 대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부안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부안군은 이제 근농 장학금이 처음부터 반값 등록금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설립 취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맞고, 또 등록금을 보존해 주는 게 장학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대로 등록금이라는 기준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알겠지만은 실제 장학, 즉 배우는 데 있어서 등록금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숙박비나 생활비, 학업 비품에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비진학 학생이나 이런 구분 없이 자유롭게 부한 국민의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지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불평등 논란을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농 장학 사업의 어떤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반값 등록뿐만 아니라 이 장학의 기준, 바라보는 장학의 기준을 단순히 등록금 중에서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기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학을 지나가고 지나가지 않고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장학이라는 것이 자신의 특기를 개발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라면은 학문을 땄거나 자기 개발하는 모든 부안군 청년에게 고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장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취지로 설계된 제도인 만큼 근농 장학 사업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